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내일은 무료 방송이라서 오늘을 쉬려고 그랬는데요. 증시가 오늘 난리가 났죠. 우리 증시가 역사적 고점인 3316.08이었거든요. 3316.08. 그것이, 이 고점이 여기였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이제 오늘 드디어 3317.77의 고점을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장중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증시가 딱 33배 같죠. 33배. 야, 3314점. 그러면 얼마요? 33배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그러면 오죠? 그러면 3314, 33배가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준 건가요? 나눠볼까요? 3314 나누기 45년. 그럼 1년에 73.6%의 수익을 준 겁니다. 1년에 73.6% 수익을 줬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인덱스 펀드,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를 사서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것만 사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ETF 중에서 인덱스 펀드를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서 펀드를 만든 곳이 교보증권 하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사서 이렇게 들고 왔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죽을 때까지 돈을 써도 괜찮을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버핏 할아버지가 연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23.5%라고 합니다. 23.5%. 그런데 이걸 73%를 벌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어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박스권을 넘어가면 좋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올 것이다.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박스권이 이제 아마 어떤 계기가 와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 갔나요? 어제 박스권에 딱 걸려서 이거 넘어갈 때가 아마 여기가 그래도 마지막 불안 요인 중에 하나였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히 장중에 올라붙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박스권 하단을 깨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 고점이 3개월 걸렸는데요. 오늘 이제 7일 남았는데 오늘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 조금 모자라는데 어쨌든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이 증시 사상 대한민국 증시 사상 역사적 고점을 넘은 것이 이제 처음 또다시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계기가 여태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놀던 그 증시가 요날 야당과의 대통령과 야당과의 그 회담 이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이제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10억으로 50억으로 다시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제 40포인트 올라가고 오늘 54포인트 올라가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플러스는 뭐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주주환원 확대와 정책 기대감이 호황을 누렸지만 지난 7월 31일 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하는 내용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투자자의 심리를 계속 위축시켰는데요. 그것이 어제 발표하면서 어제 강하게 돌파 나가고 오늘도 이틀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저는 바랬고요. 이것이 어떤 계기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그 한마디가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국 증시를 살리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당분간 아마 그러면 이것이 내일 정상적인 발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9월 달이 원래 좀 좋지 않고 10월 달부터는 그 시가총액 대형주가 주로 가는 장인데 이제는 9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당분간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지금 지난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35%를 아마 25% 낮춘다 그러면 더 많은 그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마 증시에 그 디스카운트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시가 강한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1.54가 올라갔고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그 수혜 5.5가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갔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5.5% 그 다시 말해서 올해 HBM에 대해서 지금 올 11월 달에 아마 4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건 내년 상반기로 예상돼 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선행적으로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 당연히 하이닉스가 연고점을 넘어가는 기염을 토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전에 우리 방에 치과 원장이 후배들하고 3억을 투자해서 삼성전자를 2017년에 투자했다고 해서 제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본인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후배들하고도 합의를 봤기 때문에 쉽게 옮겨가기가 쉽지 않다. 그들에 다 합의가 돼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채팅창이 됐으니까 주고받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 말 듣고 아마 삼성전자 대신 하이닉스 대신에 저는 뭘 사라고 그랬냐면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부장 기업을 샀으면 더 많이 수익을 났을 건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이니까요. 지금 몇 년 지나갔나요? 2017년 1월 2일 날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하이닉스를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삼성전자는 124%입니다. 하이닉스는요? 제가 하이닉스로 바꾸든지 아니면 소부장 기업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후배와의 관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만 얘기는 해보겠다 그러고 제 방을 졸업하고 나가셨는데요. 얘는 570%입니다. 124% 볼래요? 570% 볼래요? 또 있죠. 제가 이제 2015년에도 이거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또 하나 그러면 소부장 기업을 사갖고 SN 에스텍 이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인데요. 2017년에 이것을 사서 만약에 똑같이 들고 왔다면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오늘 떨어졌는데요. 얘는 516%. 그러면 그동안에 올라갔다 떨어진 한미 반도체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한미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2017년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삼성전자 안 사고 이걸 샀으면 자그마치 27배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닌 삼양식품을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 이걸 얘기를 해줬는데도 쉽게 그렇게 전환하기가 어렵죠. 삼양식품을 2017년에 후배 셋이서 3억을 1억씩 투자해서 공동 투자하자 그래서 투자했다는데 이거 샀으면 자그마치 33배가 나갔습니다. 몇 년 만에요?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도 많이 안 됐지만 9년 만에 33배가 나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하이닉스 사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었고요. 한미반도체 샀으면 29배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삼성전자 사지 말고
소부장 기업을 사고 또 그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이끌면서 우리 종목들도 역시 강하게 나갔는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종목 그죠? 이것이 뭐였었나요? TF인가요? 뭐 멋있게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가면서 얘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이러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이것이 수익을 크게 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유리하고 삼성전자는 계륵이니까 먹을 게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따라서 하이닉스 샀으면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거고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하더라. 그것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뭐 이수페타 지수 뭐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 살 시간에 이수페타 사수고 그죠?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2017년에 이걸 사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휴, 그죠? 후베아웃에서 지금 1800%입니다. 18배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진짜 그렇게 들고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유료원 계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6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 방에서 지금 보시죠. 못 간 종목도 있죠. 뭐 이건 팔라고 그랬는데 안 파는 종목도 있고요. 한국카본이 1100만 원. 하나에우로가 10배거를 먹어서 이제 206주 갖고 1억 7,600을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엔진을 지금 얼마죠? 예, 현대로템은 3천만 원 벌고 있고요. 한화엔진은 8,300만 원. 현대미포는 4천만 원. 또 삼성전기는 이제 최근에 샀으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보면 또 이 돈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알차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방에 오래 있고요. 저는 뭐 단타를 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단타보다 리스크를 해서 지금 6년째 지금 제 방에 와 계신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방에는. 그래서 꾸준히 제 방에서 공부하면서 투자를 즐기니까 결국 수익을 내면서 은행 갖다 놓는 거 돈 그렇게 벌 수 있나요?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알면 지금 이제 장은 엄청난 좋은 장이 왔죠. 제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천정이 뚫렸습니다. 지수의 천정이 뚫렸다는 건 종목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제 무료 방송의 제목이 고소공포증을 버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제목하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지금의 기회를 갖다 놓치지 않고 그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죠. 이때가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진짜 좋은 기회다. 이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용기를 낼 때 두려워하라는 버핏 할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길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저 역시도 투자를 하면서 그저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서 유료원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뭘 집어가지고 어떻게 추세 추정으로다가 가서 큰 수익을 내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때 이제 제가 주식담보대출 신용을 걸지 말고 신용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용은 안 되고요. 주식담보대출 이자가 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여기서 배팅을 들어가라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남들이 보지 않는 역발상 투자라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를 했을 때 남들은 이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구토의 문턱까지 가서 무주식이 상팔자 같아요. 전문가님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마지막일 거다. 그랬더니 진짜 마지막으로 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좌들이 상당히 아름답고 몇 억을 번 사람들 그죠? 기본입니다. 몇 억을 본 사람들이 이게 안 벌었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무료 방송에 또 같이 다 함께 같이 가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또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은 꼭 공부를 해서 이번 장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